쇼박스는 1999년 설립돼서 2006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영화 및 영상물 배급, 콘텐츠 판권 유통, 투자 유치 및 방송용 프로그램 제작 등의 종합 콘텐츠 미디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미디어플렉스로 설립해서 메가박스, 시네플렉스로 영화 상영 및 영화관 운영 등의 사업과 영화 투자 및 배급 사업을 진행했으나 2007년 7월 메가박스를 매각하며 현재는 영화 콘텐츠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회사를 통해서 중국 호북성 홈쇼핑 사업에 진출했습니다. 2015년 6월 브랜드와 사명을 통일하여 쇼박스로 상호를 변경했고요. 2020년에 이태원 클라스를 방영하며 드라마 제작사로서 시장 진출을 이뤘습니다.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기준 매출액은 509억 원, 영업이익 19억 원, 당기순이익 22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했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했습니다. 회사는 영화의 흥행으로 실적이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회사 주요 사항 보고서를 통해서 유상증자를 결정했는데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증자의 결정입니다. 회사는 발행 주식 총수 전체 6,261만 1,000주 대비해서 지금 2,495만 2,447주에 해당되는 보통 주식을 발행 결정을 했는데요. 확보된 자금 1,316억 원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회사는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서 1,316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한 겁니다. 크게 우리가 일반 공모 방식과 제3자 배정 그리고 주주 배정 증자의 방법 효과는 세 가지로 좀 구분이 되는데 일반 공모냐 사무 방식이냐 이 두 가지 차이가 있거든요. 네네. 공모는 누구나 다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청약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조건이지만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를 좀 수리해야 되는 절차를 좀 안게 되는 셈이고 사모 발행의 형태는 금융감독원의 어떤 증권신고서 수리는 면제가 좀 되지만 회사가 자체적인 어떤 투자자를 모집해야 되고 납입 이후에 1년간 의무 보호예수를 좀 진행하게 되는 이 발행 방식입니다. 회사는 제3자 배정 즉 사모 방식을 좀 발행을 했는데 하단 내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주의 발행가액은 5,277원입니다. 기준 주가 대비 지금 8%의 할인율을 좀 적용했다라고 좀 밝히고 있고요. 납입일은 2022년도 6월 30일입니다. 그래서 상장일은 7월 20날이 되겠습니다. 최초 내용들에서 크게 좀 해당되는 내용들은 좀 없는데 네네. 지금 이 방식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죠. 증권신고서 제출 대상 여부 아니요. 자, 사무 방식이기 때문에 면제 요건이 있다. 1년간 보유예수가 되는 조건입니다. 회사는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서 운영자금을 조달한다라고 좀 밝힌 바 있고 하단 내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납입 대상자입니다. 마음 스튜디오 INC인데 회사는 이사회에서 경영상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투자자의 의향 그리고 납입 능력을 고려해서 선정했다라고 좀 밝혔고 의무 보유 등록일로부터 1년간 보유예수가 될 예정입니다. 네. 네, 이렇게 쇼박스가 마음 스튜디오를 대상으로 1,300억 원이 넘는 제3자 배정 유상 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K 콘텐츠를 통해서 좀 명실상부한 문화 선도국으로 거듭이 났거든요. 이번에 그럼 유증을 통해서 좀 적극적인 사업의 확장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1,300억 원 규모의 지금 이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이 증자 발표를 했는데 15일자 같은 날 공시 하나가 더 있었어요. 네. 주총 소집 계열인데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유상증자 결정과 함께 주주총회 소집 결의를 발표를 했는데 임시 주총을 이제 연다는 뜻입니다. 회사는 2022년도 5월 31일 날 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했습니다. 내용 보도록 할게요. 이로 의한 정관 변경의 건, 사업 목적 추가, 신주인수권 배정 기준의 변경 그리고 이사의 수 변경의 건을 상정했고 이에 의한 이사 선임의 건으로 기타 비상무 이사 구본웅 선임의 건, 사회사 김광영 선임의 건을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 김광영을 선임의 건, 신규 선임한 건을 이제 상정을 했는데 지금 납입 대상자를 기점으로 해서 이 아까 그 주주 배정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마음 스튜디오 배정 대상자의 대표자인 구본웅 씨가
사내이사로 좀 선임이 되는 특별 좀 안건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네네. 김강영 씨가 사회이사로 좀 선임이 되는데 지금 사실상 이 주주 배정 유상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한 이 배경이 돼서 경영 참여까지 좀 있는 것 아닌가? 그럼 경영권이 변경되는 건가? 좀 우리가 좀 의아해할 수 있는데 네네. 자 아직까지는 경영권 변경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2대 주주로서 경영에 좀 본격적인 어떤 참여가 아닌가 좀 판단이 된 상황입니다. 사업 목적 배경 내용에 대해서 좀 주목되고 있는데 회사는 사업 목적을 추가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암호화 자산 관련 그리고 콘텐츠 기획, 제작, 유통, 중개, 마케팅업 그리고 광고 대행업 그다음에 가상 현실 세계죠 메타버스입니다. 관련 기획 및 제작업을 추가 신규 사업 목적으로 좀 추가한 이 배경에 대해서 지금 1,300억 원의 이 운영자금 조달을 했지만 새로운 김광영 그리고 구본흥 사내이사 선임 이후에 본격적인 어떤 신규 사업을 개척하는 것이 아닌가 좀 유추 해석이 좀 되는 대목인데 참 이렇다면은 이 콘텐츠 기획 업무를 좀 이 적극적인 어떤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이 회사에서 주력 사업으로서 사실상 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 이 메타버스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어떤 신호탄이 아닌가 예상이 되는 공시입니다. 네, 일단 신규 사업의 개척으로 인해서 좀 전망은 긍정적으로 봐주셨는데 여기에 이제 실질적으로 사회적 거리가 이제 전면 해제되면서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았던 극장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저도 이제 집에서 그냥 아무래도 영화 보는 것보단 극장에서 보는 게 훨씬 느낌도 다르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네, 쇼박사면 사실상 이게 거리두기 완전 해제, 일상으로서의 어떤 전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최근 좀 반영되고 있는데, 자 저는 사실상 이게 왜 코로나19의 엔더믹이었던 수혜주 관점이냐, 또는 이게 코로나19의 피해주였나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사실상 코로나19의 어떤 이 피해주라고 보기는 좀 어려웠어요. 사실은 저는 수혜주 관점도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가요? 자, 그렇죠. 왜냐면은 이 쇼박스의 경우에는 사실상 이 메가박스의 어떤 이 매각 이후에 사실상 이 극장 상영업을 하지 않거든요. 네네. 거의 이제 주력적으로 하고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콘텐츠의 어떤 제작 및 배급인데 지금 사업보고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매출 수주 사항 내용들을 좀 보면 자, 이 회사 콘텐츠 기획 제작 매출액은 이 감소 추세가 좀 있었죠. 2019, 2020, 2021년도를 좀 비교했을 때 48억 원 그리고 100억, 3억 8천에 좀 줄었는데 영화 매출 부분에서는 지금 680억 그리고 340억, 310억. 자, 코로나19의 어떤 이 시작점 이후 팬데믹이 활성되기 이전과 비교했을 때 영화 매출이 좀 감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314억 원의 매출 감소 요인에 대해서는 수출 비중이 좀 크게 증가했다. 지금 뭐냐면 OTT 계열의 어떤 매출 신장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코로나19의 어떤 피해주라는 관점보다는 부분적인 수혜가 맞았다. 그런데 이제 엔더믹 이후, 즉 일상으로서의 어떤 전환이 가시화가 된다면 영화관의 어떤 흥행 매출, 영화관의 어떤 이 관람 객수가 좀 증가되면 될수록 사실상 영화 개런티 관련된 수입액도 증가되는 어떤 차이에서 기대감을 좀 수반할 수 있는데 코로나19의 어떤 피해주 관점으로만 보는 것은 좀 다소 좀 지나치는 것이 아닌가. 자,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지금 주요 제품의 서비스 기획 매출도 보면 전체적인 어떤 회사의 매출 전체 포지션은요. 영화 매출 부분이 거의 99%입니다. 지금 드라마 제작사로서 2020년도에 부분적으로 좀 확장을 좀 해갔지만 사실상 전량이 확대될 수 있는 어떤 비중들은 영화 매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엔더믹 이후 일상으로서의 어떤 전환 시점에 관람객들이 좀 크게 증가하는 시점이라면 수혜적 관점에서는 부분적으로 좀 인정되는 것은 맞는데 자, OTT 계열에서의 어떤 부분적인 피해 매출 부분을 회복했기 때문에 사실상 추가적인 부분은 관람객 증가에 따른 추가적인 어떤 실적 회복의 관건이 아닌가 예상해 봅니다. 네, 대표님. 근데 또 하지만 걱정되는 부분이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주요 콘텐츠들이 OTT에 자리를 내준 느낌이 있었잖아요. 그럼 영화업계가 다시금 이전의 영광을 좀 찾을 수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상 저는 제가 좀 말씀드렸던 관점이 코로나 팬데믹이 확산된 이후에 OTT 산업 부분이 비약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 2년간 비약의 성장을 좀 했는데 일상으로서 좀 전환된 시점, 즉 엔더믹으로서의 우리가 이 삶이 좀 시작되는 이 시점에 사실 집에서 TV를 보고 집에서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부분이 더 많겠느냐. 자, 이 관점이었죠. 오히려
야외에서의 활동이 좀 활발해지고 여행도 활발해지고 한다면 오히려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좀 감소될 수밖에 없다. 좀 그런 관점인데 자, 근데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여가에서 남는 시간은 집에서 밀린 드라마들을 한 번에 보기 때문에 OTT의 장점은 그런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매주 우리가 회차를 좀 기다려야 되는 어떤 그런 이 콘텐츠에서 사실은 이게 몰아보기가 좀 가능한 OTT의 어떤 장점 효과도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OTT 산업 부분의 어떤 피해도 좀 미비할 것이다라는 어떤 전망도 좀 있지만 그래도 오프라인의 어떤 이 상향이 좀 확장되는 관점에서 쇼박스는 오히려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의 어떤 강점을 가진 이 관점에서는 실적 회복적 관점에서는 수혜가 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그 대표님께서 이제 아까 잠깐 봐주셨던 재무 상태를 한번 보면은 코로나19 사태로 좀 직격탄을 맞은 타 업계와는 달리 그래도 나름 좀 방어를 잘한 모습이었거든요, 쇼박스가. 그러면은 올해 실적 예상해 보신다면 어떨까요? 네, 지금 연결 재무제표를 좀 보면은 21기가 2019년도입니다. 2019년도 매출이 786억 그리고 팬데믹 확산됐던 2020년도에는 467억 그리고 2021년도에는 509억 원. 물론 코로나19 대비해서는 매출이 좀 다소 좀 급감한 것은 좀 사실이지만 네네. 2020년도에 대비해서 소폭의 어떤 매출 신장을 좀 이뤘던 부분은 OTT 계열의 어떤 실적 회복, 즉 수출 부분에 대한 영화 산업의 어떤 수출 실적이 좀 반영이 된 추세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만약에 본다면은 사실상 코로나19의 어떤 팬데믹 시점 이전의 어떤 실적을 부분적으로 좀 회복해 간다는 관점, 그 관점에 좀 본다면은 사실은 저는 두 가지 어떤 측면을 봅니다. 네. 자, 온라인 계열에 관련된 OTT 매출 플러스 오프라인에서 부과될 수 있는 영화 상영 매출 부분이 좀 더 합산이 된다면 오히려 올해 상반기 이후 하반기에 사실상 2019년도에 이 분기별 매출 실적의 어떤 비교표를 통해서 오히려 매출의 회복률이 우위에 있다면 전반적인 건 사실상 2023년도에 실적이 2019년도를 좀 더 뛰어넘는 매출 요인을 좀 가져오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이 OTT 매출과 그리고 오프라인 매출을 좀 합산을 해서 매출의 회복률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그럼 마지막으로 이 쇼박스 투자 전략도 같이 짚어주세요. 네, 지금 쇼박스를 보면 최근에 어떤 작년 10월에 주가 좀 급등한 좀 이력이 있는데 자, 이렇게만 보면 이게 코로나19의 피해주였나라는 관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좀 신기한 걸 좀 보여드릴게요. 좀 주봉 차트를 좀 보면 전체적인 어떤 코로나19의 시초점, 자 2020년도 한 이 지점이 시초의 팬데믹 시작 지점이라고 좀 보고 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코로나19의 이전에 어떤 주가치에 대해서는 지금 모두 올라와 있던 상황이죠. 그런데 네네. 실적은 오히려 더 크게 감소한 그리고 손익의 감소 효과는 좀 갖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오히려 주가의 회복은 빠르게 회귀가 좀 된 부분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부분을 우리가 가져갈 것인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의 선반영 관점에서는 지금 사실상 주가의 부담감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게 뭐냐면 실적 회복 요건이 관건이다. 추가적인 어떤 상승을 위해서는 실적 회복 요건이 좀 관건인데 지금은 실적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도 오히려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거의 다 뭐 회복을 한 것과 네. 다름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러한 어떤 착시가 기대감을 수반하는 과밸류에이션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어떤 관점도 우리가 좀 예상을 해봐야 되고요. 물론 지금 1,300억 원의 신규 자금 조달을 통해서 회사가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외형의 요건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자, 이 반응 효과를 우리가 좀 차지하더라도 자 이런 관점에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다름 아닌 실적의 회복이 관건이 아닌가 자 판단해 봅니다. 지금 보유자 관점에서 의견을 좀 먼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6,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고 네. 자 지금 일봉 차트 좀 다시 볼게요. 자, 요 구간입니다. 자, 보유자 관점에서 6,000원이 이탈되지 않으면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고 신규 매수하기 좋은 지점은 사실상 저는 이렇게 봤어요. 5,100원, 5,100원에서 5,600원, 5,100원에서 5,600원 구간은 매수 유효 구간,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릴게요. 지금 구간에서 도래 구간에서 하회하지 않을 겁니다. 실적 요인 또는 가격 조정 요인으로서 5,100원에서 5,600원 구간에 진입할 경우에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를 제시해 드린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보유자 관점에서는 6천 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5,100원에서 5,600원,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일단 추가 상승에 대해서는 실적 회복이 관건이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